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분단 이후에 갈등이 격화된 냉전 시대로 이동합니다. 타이틀은 무릎 꿇은 거인이라고 붙여봤어요.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주민들이 늘어나죠. 베를린이 가장 탈출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많았거든요. 이에 동독 주민의 탈출을 막고자 동독과 소련이 1961년 8월 13일 동서베를린의 경계에 벽을 세워서 차단을 합니다. 베를린 장벽 설치 후부터는 동서간의 왕래는 검문소를 통해서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미군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예요. 체크포인트는 이제 검문소란 뜻이고 찰리는 그 군사용어로 ABC를 알파, 브라보, 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찰리는 결국 C 검문소라는 굉장히 단순한 의미이죠. 통일 후에 철거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관광상품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한때는 탱크가 대치하던 살벌한 곳이었었거든요. 사진으로 보시듯이. 그런데 전혀 실감이 나질 않죠. 지금 봤을 때는. 오늘날 베를린에 남아있는 분단의 현장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관광객이 그냥 가장 재미있게 체험하듯이 놀 수 있는 곳으로는 체크포인트 찰리가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보시듯이 군복 입은 사람들하고 기념사진 찍으면서 그냥 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권에 이제 옛 그 미군 출입 도장 같은 것도 이제 돈 내면 찍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여권에 그런 관광 기념 도장 찍는 것은 안 된다고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자동차가 그냥 지나다니는 길에 중앙 분리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맥도날드도 보이죠. 그럼 번화가에서 저렇게 군복 입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그냥 놀고 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시가 과연 베를린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토픽의 주인공인 거인을 소환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품 드리세요. 보기도 드리기 전에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맞추신 분께 헤이리에서 제작한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빌리 브란트는 1957년부터 66년까지 서베를린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던 1961년에 그 서베를린의 시장이었던 사람이죠. 물리적 장벽으로 이렇게 아예 도시가 갈라져 버리면은 이제 마음도 멀어져서 합쳐지는 게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더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베를린 장벽 설치를 굉장히 격렬히 반대하고 화를 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이제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1966년에 부총리가 되었다가 1969년에 서독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동독, 소련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들이 경쟁이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여겨서 적극적으로 화해책을 펼쳤는데 그것을 이제 동방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바로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빌리 브란트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197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가서 개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독일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사죄해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나치 독일의 매우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민족이었었고, 참고로 이제 그 탄압받는 것은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근데 독일의 총리가 이제 폴란드에 온다고 하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치놈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가려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렬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거 이제 기억하시나요? 독일을 나눌 때 폴란드로도 독일 영토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땅은 나치가 무력으로 빼앗은 땅이 아니에요. 원래 독일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독일이 뺏긴 거예요, 지금 폴란드한테.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이 나중에 그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그런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독일 서독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저 땅을 빼앗아 가려고 오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는 오히려 무릎 꿇고 사과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앞으로도 독일은 지금 현재의 국경선을 존중하여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사실 빌리 브란트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제 그 탄압을 받아서 북유럽으로 망명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치랑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치에 저항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치의 죄를 대신 사죄한 것뿐만 아니라 폴란드인이 내심 불안해하고 있던, 경계하고 있던 이제 그런 고민거리까지 풀어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반감이 풀어지고 그 사죄가 진심이라고 느끼게 된 거죠. 친구로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사과만 하고 그냥 끝났다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거 쇼 아니야? 그런데 사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행동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죄가 진심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이 빌리 브란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주 종종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사죄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거예요. 앞으로 빌리 브란트가 거론될 때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사죄를 하였는가? 그리고 사죄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한을 풀어주었는가?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그 공으로 1971년 빌리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빌리 브란트가 막 되게 서독에서 막 인기도 있고 지지도 많이 받고 막 유명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빌리 브란트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령 이 폴란드에서 있었던 사건만 해도 그래요. 되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독일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일을 한 것이지만 일부 독일인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 우리 선조의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네가 그거를 주는 거야? 네가 포기를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한으로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빌리 브란트가 싫어 보이고 더 지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인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빌리 브란트는 자국민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쭉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는 임기가 짧았어요. 마침 또 수행비서가 동독 간첩이라는 게 또 발각이 돼서 이제 그 책임으로 1974년에 총리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 동방정책이라는 길은 다른 당 소속 후임 총리도 거스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의 대세가 되었어요.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의 총리는 빌리 브란트와 다른 당 사람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지역에는 핵 벙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노베이션으로 휴관 중인 스토리 오브 베를린이라는 박물관 지하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핵폭탄이 터져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핵벙커를 만들고 이제 비상식량까지 모아놨던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만든다는 자체가 언제 핵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포가 지배하는 땅이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에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진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야 저거는 진심이구나 진짜로 화해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런 진심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